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치매에 걸린 뇌과학자입니다. 이 책은 2025년 8월에 출간되어 현재 입문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더캐스트, 저자는 데니얼 깁스, 터리사 H. 바커, 옮기니는 정지인님입니다. 이 책은 자신의 치매를 10년 일찍 눈치챈 뇌과학자인 저자가 전하는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준비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절망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나는 신경과 의사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초기다. 30년 동안 치매 환자를 살펴온 신경과 의사, 그 자신에게 치매가 찾아오다. 상실과 두려움 앞에서 길어올린 삶을 향한 깊은 낙관과 열정의 문장들. 30년 경력의 신경과 의사이자 뇌과학자인 데니얼 깁스 박사는 의사 경력 동안 수많은 치매 환자를 헌신적으로 진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도 치매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자기 치매의 전조 증상을 10년 전부터 감지했고 그 뒤 선제적인 노력을 시작해 이 병의 진행 속도를 늦췄다는 사실입니다. 저자의 특별한 여정은 아마존 발간 즉시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2024 MTV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뇌건강의 결정적 시기를 붙잡기 위한 과학자의 치밀한 분투이자 삶을 향한 깊은 낙관의 기록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거대한 상실 속에서도 행복과 가족의 사랑, 성취감과 삶을 향한 열망은 계속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읽는 내내 제 마음 속에서는 묵직한 울림과 따뜻한 빛이 동시에 번져갔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는 대부분 우리에게 두려움과 상실감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이 지워지고 언젠가 나 자신마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막막함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 다니엘 깁스 박사는 그런 치매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신경과 의사이자 동시에 환자로서 아주 특별한 시선으로 우리 앞에 그 경험을 풀어놓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단순한 의학적 정보보다도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더 큰 울림을 받았어요. 삶은 언제나 참 좋은 것이라는 단단한 믿음. 결국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잃어버린 기억이 아니라 현재를 함께하는 사람들과 순간이라는 것을 이 책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일깨워줍니다. 이 책은 치매라는 병에 관심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존엄에 대해 고민해본 모든 이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인생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30년 경력 신경과 의사이자 뇌과학자가 깨달은 끝까지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법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절망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30년 경력 신경과 의사이자 뇌과학자가 깨달은 끝까지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법. 기억은 희미해질지언정 사람의 삶과 마음의 빛은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의원, 내과의사, 유튜브 정의원의 저속노화 운영자. 나는 신경과 의사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초기다. 자신의 치매를 10년 일찍 눈치챈 뇌과학자. 그가 전하는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준비. 30년 경력의 신경과 의사이자 뇌과학자인 데니얼 깁스 박사.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온 그에게도 어느 날 치매가 찾아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치매의 전조 증상을 10년 일찍 감지했고 그때부터 병을 늦추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이 책은 뇌 건강의 결정적 시기를 붙잡기 위한 한 과학자의 분투이자 삶을 향한 깊은 낙관의 기록이다. 삶은 언제나 참 좋은 것이므로 생의 한복판에서 의학적 지식 너머에 고요하고도 단단한 용기를 전한다. 과학자의 언어로서의 가장 깊은 인간학이자 치매를 둘러싼 공부와 편견에 맞서 정직하고 품위 있는 증언. 유성우, 법의학자,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 교수. 비컨노. 높이가 지브롤터 안변에 버금가는 현무암 바이사인 비컨노은 컬럼비아 강의 워싱턴주 쪽 강변을 260m 높이로 솟아있다. 컬럼비아 강의 오리건주 쪽 강변, 포틀랜드의 삼림이 우거진 언덕 꼭대기 동네에 막다른 길끝에 자리한 우리 집에서는 동쪽으로 약 64km 떨어져 있다. 컬럼비아 강은 나에게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이 강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함께 쌓아올린 즐거운 추억과 앞으로 손주들과 보내게 될 행복한 시간에 대한 기대감이 스며 있다. 이 강에서 자식들과 손주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과 실용적 기술 몇 가지를 배웠고 나 역시 여기서 몇 가지 요령을 익혔다. 이제 그런 시절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그때가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정확성을 따지는 것이 제2의 전성인 연구 과학자이자 신경과 의사였던 시절의 나였다면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몹시 붕괴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공식적으로 은퇴했다. 지금은 무엇이든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현재 몰두하는 탐구의 목표는 내가 직면한 이 부정확한 타임라인을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방법, 불확실성을 나에게 이로운 쪽으로 돌릴 방법을 찾는 것이다. 나는 현재 알츠하이머병 초기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진행되어 다른 일이 없다면 언젠가는 나를 죽일 신경퇴행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는 셈이다. 지금 내 관심사는 초기 단계에서 이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방법을 찾아 이 질병의 땅을 탐사하는 일이다. 알츠하이머병의 연소 최상에서 현재 내가 있는 이 시점에서 보낼 시간을 더 벌고 싶다.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할 시간, 직업적 물포뿐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도 연구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쓸 시간, 숲속 산책을 즐길 시간과 강에서 보낼 시간. 다행인 점은 이 모든 추구가 서로 만나는 지점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모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과학적 탐구나 삶의 만족과 관련돼 더 큰 목표를 진전시키기도 하고 통찰의 밑거름이 되어주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뇌라는 풍경 속에서 신경학적으로 절묘하게 맞물리는 광경은 정말 놀랍다. 기운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일단 지금은 비컨룩이 출발점으로 삼기에 딱 좋다. 화창한 날 등산 애호가들을 설레게 하는 휴화산인 인근의 후두산과 그 자매격의 몇몇 산과 비교하며 포틀랜드시의 스카이라인은 아주 왜소해 보인다. 나는 그 산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5년쯤 전에 내가 알츠하이머병 초기 단계에 갔다는 의심이 들자 살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일들이 쭉 떠올랐다. 수년간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기독교 의료센터에서 신경과 의사로서 자원봉사를 해오며 킬리만자로 등반도 버킷리스트에 올려둔 터였다. 그 무렵 해마다 그 지역으로 떠났던 봉사활동에 아내 로이스가 동행한 적이 있다. 우리는 하루 시간을 내서 만다라호까지 등산을 했다. 만다라호는 야영하며 쉬어가는 첫 장소이자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한 신체적 준비와
고도 적응을 시작하는 첫 쉼터다. 킬리만자로산 기슭에 있는 그 병원에서 고산병이나 다른 등산 관련 사고로 온 환자들을 자주 봤다. 높이가 6km 가까이 되는 킬리만자로산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지만 전문적인 등반 기술이 있는 사람만 오를 수 있는 산은 아니다. 그래도 킬리만자로산 등반은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매년 약 4만 명의 등반가가 정상에 도전하는데 그중 사망한 사람이 6에서 10명은 된다. 사망자 중 약 60%는 고산병 때문에, 30%는 심장마비, 폐렴, 맹장염 같은 질병 때문에, 약 10%는 추락이나 낙석으로 인한 외상으로 목숨을 잃는다. 2014년에 아일랜드의 한 유명 산악인은 킬리만자로 산을 등반하다가 번개에 맞아 사망하기도 했다. 고도 3km 부근에 도달하며 고도에 적응하지 못한 등반가의 80% 정도가 고산병으로 인한 두통에 시달린다. 보통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진통제를 먹고 적응할 시간을 보내며 가라앉는다. 그보다 더 심한 경우는 두통에 더해 식욕감퇴, 구토나 설사를 동반한 메스꺼움, 졸음이 한데 섞인 급성 고산병이다. 가장 심각한 단계는 고산 내부종이다. 이때 등반가는 급성 산화병의 심한 두통과 위장 증상 외에도 착락, 협응 능력 상실, 발은 꼬임, 즉시 치료하지 않으며 내사와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극도의 피로에 시달린다. 폐에 체액이 축적되어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고산 폐부종이 생길 수도 있다. 4.5km 이상 올라간 등반가 가운데 약 1%가 겪는 일이다. 대다수는 곧바로 낮은 고도로 이동하며 완전히 회복되지만 몇 달 뒤에 눈, 망막 출혈과 뇌, 미세 출혈에서 변화가 발견될 수도 있다. 우리 부부가 마랑구 트레일 입구에서 출발해 약 2.7km 지점까지 올라가는 데는 4시간쯤 걸렸다. 정상까지 절반밖에 안 되는 비교적 낮은 고도인데도 우리 둘 다 약한 두통과 메스꺼움에 시달렸다.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증상은 빠르게 호전됐고 집에 돌아오니 내년에 다시 정상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났다. 아내 로이스는 내가 고산병 같은 치명적인 신경계 합병증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므로 그런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고 했다. 로이스는 함께 가지 않을 게 분명했으므로 나는 노련한 도보 여행가인 친구 헨리에게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헨리는 등반에 앞서 훈련부터 권했고 자기가 근처에서 함께 하이킹과 등반을 하며 몸 만드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다. 자기는 이미 여러 번 정상까지 올라봤던 후두산에 나도 이제 한번 올라보라고 말이다. 우리는 컬럼비아강 협곡에서 적당한 난이도의 당일치기 등산으로 시작했는데 이날 경험으로 나는 킬리만자로산은 말도 안 된다는 로이스의 생각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그러자 헨리는 비컨룩을 소개했다. 비컨룩은 한눈에도 만만치 않아 보였다. 남쪽 앞면이 특히 그랬다. 120m 수직으로 솟은 암벽은 노련한 등반가들만 오를 수 있고 숙달된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서쪽 앞면에는 이미 한 세기도 더 전에 평범한 주말 산책객들을 위한 나무가 우거진 산책로가 조성되었고 난간과 함께 지그재그로 정교하게 닦은 등반로도 마련되었다. 일부 구역에는 바위를 깎아 만든 넓은 길과 사이사이 17개나 되는 목재다리가 놓여 있으며 다니기 좋게 만든 모든 길에는 안전 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높이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눈앞에 넓은 등반로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걸으면 괜찮다. 그렇게 걷다가 이따금 멈춰서서 멋진 원경의 풍광을 감사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다. 가파른 바위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지 않으면 무서울 일도 없다. 컬럼비아강 기슭과 트레일 입구의 숲, 그리고 정상에 도착해서 바라보는 풍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다. 모든 걸음걸음이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들어진 서투름이라고는 모르는 지질학적 시간에 속한 숲과 바위 지형을 지난다. 이런 풍경을 보며 산을 오르다 보며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강과 바위산에서 하루를 보내며 감각의 속도도 빨라지는지 이 강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보낸 좋은 시간의 기억이 몰려온다. 지금도 헨리와 나는 1년에 한 번씩 1.5km 정도까지 올라간다. 정상으로 갈수록 맨바위가 점점 좁아지며 가팔라지는데 정상까지 마지막 15m는 콘크리트 계단으로 된 45도 각도의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야 한다. 가장 최근에 비컨옥에 올라갔을 때는 약간 숨이 차고 땀 범벅이 된 채로 정상에 도착했지만 아주 좋아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근사한 운동을 했다는 순수한 기쁨에 마음이 마냥 들떴다. 나는 현재 스마트폰 기반의 새로운 인지 테스트 임상 시험에 참여하고 있다. 이 시험은 하루에 여러 차례 할 수 있고 유의미한 학습 편향도 없다. 그러니까 반복한다고 해서 더 쉬워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이 임상시험의 목적은 인지적 변동이 활동 수준과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스마트폰 앱으로 수집한 인지 데이터와 피트니스 추적기로 얻은 운동 측정값을 함께 검토한다. 최근 나는 건망증과 당황스러운 머뭇거림과 같은 인지기능 저하를 어느 정도 감지하기 시작했지만 운동을 하는 동안과 운동 후에는 사고가 더 명료해지는 걸 느낀다. 이 점은 지금까지 이 시험으로도 입증되었다. 평균적으로 내 인지평가 점수는 유산소 운동 후에 8% 높아진다. 오늘은 피트니스 추적기에 따르면 등산을 시작할 때 64였던 심박수가 131까지 올라갔다. 보트 선착장에서 출발해 정상까지 57분 동안 2.8km를 이동하고 획득 고도가 260m가 됐을 때는 인지평가 점수가 15% 높아졌다. 나중에 친구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매혹적인 자연에 나와 있는 날에도 데이터를 들여다보냐며 핀잔을 줬다. 하지만 이 정교한 추적 프로그램과 실시간 피드백, 이 과정이 임상 시험이라는 사실이 나에게는 등산의 즐거움을 더 키워준다. 암벽 등반가가 어려운 암벽 등반을 더 좋아하듯이 나는 데이터의 사실적 디테일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그것은 등산로의 아름다운 풍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내가 음미할 수 있는, 게다가 지금으로서는 용기를 주는 내면의 풍경이다. 우리 같은 등산객들은 암벽 등반가들과 마주치지 않는다. 남쪽 앞면을 타고 올라가는 그들의 위험한 등반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른 풍경으로 보상받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길로 가든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컬럼비아간 협곡의 풍광은 그저 장관이다. 더 쉬운 등반로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이다. 내가 비컨옥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지그재그 모양으로 설치된 등반로가 있기 때문이니까. 그 역시 수월한 길은 아니지만 말이다. 알츠하이머병을 앓은 채 보낼 장차의 세월은 유난히 버겁고 높은 거석처럼 가파른 암벽처럼 느껴진다. 그런 날에는 비컨옥을 떠올린다. 내게 선물과 같은 지그재그 등반로를 한 번에 하나씩 내리는 걸음의 힘을.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기억이 사라져도 가족, 사랑, 행복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습니다. 이 책은 기억이 사라져도 마음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전해줍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